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 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여기 저희 집인데요. 제가 가끔 컬렉팅 관련 현대미술 수업할 때 제 작품을 직접 들고 가서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미술 강의는 결국엔 이미지만 보고 계속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어서 진짜 작품을 보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 감상에 대해 좀 편하게 얘기하는 시간? 저는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서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강의하면 제일 좋겠지만 직접 제가 컬렉팅한 작품을 들고 간 적이 몇 번 있어요.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강의하는 장소에서 계속 이 작품이 있다가 오늘 집으로 갖고 와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여기 있는 이 작품입니다. 뭘로 보이시나요? 일단 주황색이죠. 그죠? 오렌지 빛깔이고 어떤 재료 같은지 한번 가까이 볼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이고요. 나무를 작가가 이렇게 색칠을 했죠. 여러 개의 강목이 그냥 막 모여 있어요. 와, 이런 작품을 사다니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 들어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작가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작품만 봤을 때 그런 거 맞춰보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작가는 남자 작가고요. 일본 작가입니다. 키시오 스가라는 작가인데요. 잠깐, 저 아이가 지금 너무 귀엽게 저걸 가지고 놀고 있어. 우리 그림이도 오렌지를 가지고 놀고 있네요. 아이고, 엄마가 오렌지 얘기하니까. 키시오 스가라는 작가인데, 키시오 스가는 1940년대에 태어나서 여전히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모노하라는 일본에서 시작된 장르가 있는데, 모노하라는 장르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모노하 작가 중에 가장 유명한 작가는 이유한이 있죠. 한국 작가인데, 이유한 작가는 여러 미술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키시오 스가는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진 않은데 모노하 공부를 하다 보면 꼭 등장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모노하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이유는 아마도 해외 미술 시장에서 이유한 작가가 인지도와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모노하 작가 또 누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키시오 스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모노는요, 일본어로 어떠한 대상, 그러니까 물체. 근데 그 물체가 자연물일 수도 있고요, 산업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상을 뜻하고, 이 모노하가 좀 오해를 받았던 게, 모노하와 모노크롬이 같은 모노라는 단어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모노크롬은 한색으로 이루어진 회화. 야, 쟤 오늘 회색하고 검정색으로 옷 입었어. 모노톤의 옷을 입었어. 그래서 모노크롬 회화라고 부르고, 모노하는 백과사전으로 모노하라고 쳐보시면 물파라고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성이 있는 어떠한 대상물을 뜻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모노하 작가들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대상과 공간의 개념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공간에 놓고 그 공간에 어떻게 어울리게 하는지, 그 공간을 우리가 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관객이 대상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조각의 역사에서 조각을 꼭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하는 미술 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미술 사조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모노하 작가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 운동을 한다거나 이탈리아의 미래주의처럼 되게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운동을 한 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존재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유한 작가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에 어떠한 공간에
돌을 이렇게 놈으로써 바라보게 하고 돌과 유리를 같이 겹쳐서 그 유리가 이렇게 깨져가는 그런 시간의 흐름도 같이 관객이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노아는 작가가 어떠한 대상을 딱 정해요. 그래서 나무를 정했으면 이 나무와 뭐를 만나게 해서 존재하게 하는 그런 조각,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나요? 근데 이 철학이 이제 서양은 미니멀리즘이 되게 유행하던 시기였어요. 1960년대. 그 미국이 가장 유행했던 휩쓸었던 미술 사조가 팝아트, 앤디 오홀이나 탐에슬만. 여기 탐에슬만 있네요. 보여주세요. 그죠? 저희 집에 탐에슬만이 딱 있네요. 방금 보여드린 그 탐에슬만은 미국식 누드가 뭘까라는 고민 끝에 이제 성인 잡지 있죠. 성인 잡지도 사실 대중 상품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미국식 성인 잡지의 그 누드를 탐에슬만이라는 화가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과거의 미술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누드화 하면은 비너스와 이제 큐피트가 있는 누드화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런 유럽식 누드 말고 미국식만의 누드를 만들자 했던 이제 작가고, 미국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팝아트, 그 다음에 팝아트를 대표하는 게 앤디 오홀이나 로이 리히텐슈타인이라던가 탐 에슬먼. 근데 미국엔 또 하나의 그 새로운 사조가 있었어요. 바로 미니멀리즘. 누구를 할까요? 예로 들어야 가장 쉬울까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전시했었죠. 롯데뮤지엄에서 댄 플레빈, 형광등. 그 공장에서 나온 형광등 규격 그 상품을 가지고 조각화해서 이렇게 공간에 세워놨어요. 댄 플레빈이. 그래서 더 이상 그 조각은 작가가 돌을 막 깨서 흙으로 빚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오브제라고 부르면 이것은 나에게 어떤 조각이 될 수 있다 해서 댄 플레빈의 형광등으로 만든 그 작품도 미니멀리즘을 대표하는 작품이고, 가장 쉬운 건 도널드 저드 같이 공장에서 나온 정확한 형태의 금속 그 조각? 딱 네모네요, 모양이. 근데 그 네모난 게 공간에 딱딱딱 있어요. 그것도 조각이 될 수 있다 하면서 미니멀리즘 작가들의 작품은 뭐가 좀 특이하냐면 형태가 완벽해요. 완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노화 작가들은 그런 형태의 완결성보다는 돌이나 나무 혹은 돌과 유리가 만났을 때, 돌과 천이 만났을 때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존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어떤 논문에서는 모노화는 그 비디오 아트처럼 과정의 미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시각으로 이제 봤을 때 서양의 미니멀리즘, 그 다음에 동양적인 미니멀리즘, 이렇게 조금 구분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하는 작가가 이우안인데 너무 멀리 돌아왔죠. 그래서 1960년대에 미국은 팝아트와 미니멀리즘이 유행했고, 유럽은 이탈리아의 좀 쓰레기들을 활용한 미술이라고 해야 할까? 가난한 예술이란 뜻인데 이미 있는 그 물건들을 가지고 활용했던 아르테 포베라가 유행했고, 프랑스에서는 1960년대 누가 있었을까요? 이브 클렌. 누보레알리즘. 몸에 이브 클렌이 그 개발한 파란색 물감을 묻혀서 몸으로 막 찍어서 표현을 해요. 60년대에 그랬고, 그렇게 전 세계를 생각해 봤을 때 1960년대에 되게 뛰어난 미술 사조들이 참 많이 등장을 했는데, 독일에는 뭐 안젤른 키퍼 같은 작가가 있었고, 그때 일본에서 모노화를 그 비평했던 비평가가 이제 이우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우안 작가가 모노화 작품을 비평하면서 비평가로 활동을 했고, 또 그때 노부오 세이키나 키시오스가가 모노화 작가로 이제 그 토론에도 나오고 활동을 해요. 근데 키시오스가는 한국에 참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모노화에 관련된 논문을 보다 보면 이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키시오스가 작품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다 너무 다른 거예요. 이유는 60년대, 70년대에는 자연물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어떠한 대상을 선택할 때 자연물을 많이 선택을 했어요. 근데 90년대, 2000년대로 갈수록 연필 그리고 비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작품을 컬렉팅 한다면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 나무 위주로 되고, 제가 워낙에 푸른색 작품을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좀 붉은색 계통을 선택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1960년대 세계 미술 그 상황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이 작품이 지금 저에게 좋게 다가오는지. 공장에서 나온 미니멀리즘 그 조각들은 너무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좀 차가워 보이는 경향이 있었고, 뭐 팝아트는 집에 조금 많은 편이었고, 모노화 작품 중에 이유한 작가는 제가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너무 높은 가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키시오스가에 대해 좀 관심이 많았고, 키시오스가 전시 사진이 참 예뻐요. 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점 같이 걸거든요. 그래서 제 꿈은 조그만 벽에 키시오스가 작품이 막 걸려있게 좀 꾸미고 싶은데 아직은 일단 하나로 만족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이왕이면 나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늘 내가 푸른색 빛이 많이 나는 작품들이 있으니 좀 붉은색이어야겠다. 근데 이 작품이 딱 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두께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각처럼 딱 놓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가는 이걸 벽에 걸게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구멍이 있어요.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매직으로. 다시 걸게요. 그래서 조각이 아니라 아예 이렇게 벽에 걸 수 있게 작가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걸었고, 아이고. 일부러 제가 고민을 했던 두 번째 고민. 집에 왔는데 투명한 그 액자를 할까? 사과 박스를. 그냥 그대로 둘까? 근데 어떤 거는 제가 투명하게 쌌는데 얘는 그냥 이대로 느끼고 싶어서, 왜냐면 모노화 있는 그대로 그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이 대상물이 작가의 뜻을 받들어 그대로 놨는데 일부러 이렇게 햇볕,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이 작품이 빛나요. 노을하고 되게 닮았어요. 그래서 지금 노을이 막 지고 있는데 예쁘죠? 제가 이 작품 걸 때 나 오늘 노을을 걸었어 하면서 일기 썼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장한 작품 중에 일본 작가, 모노화 작가 키시오스가의 그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아이고, 어이구.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작품 소개로 만날게요. 안녕.